길 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판이 있으신가 봐요. 예, 원래 이번 주까지가 법정 휴정 기간인데 저는 네. 오늘부터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깔끔한 슈트를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티가 더 편합니다. 네, 재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전공의 파업, 정부와 전면전 선언입니다. 네. 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제 오늘 오전 7시부터 그 24시간 동안 집단 파업에 나섰죠. 예. 그 정부의 그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 설립 방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한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번 파업은 그 2000년 이제 의학분업 그리고 2014년 원격 진료 및 이제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한 그때 이제 파업에 이어 이제는 의료계의 세 번째 단체 행동이 됩니다. 이번 파업에는 이제 서울 대형병원 응급실 또 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이 이제 필수 인력까지도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전공의는 대학병원과 같은 곳에서 이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이제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턴, 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또 입원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등 이제 다양한 업무를 맡는데요. 국내에 한 6,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이 전공의들 약 70에서 80%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그 의료 공백이 또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이번 파업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제 충분히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서 수술 일정을 변경하고 또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어느 정도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전공의가 맡았던 입원 환자 관리 업무는 이제 전임이나 혹은 임상 강사 그리고 교수 등을 총동원해 이제 공백을 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단 하루 파업으로는 사실 심각한 의료 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래 진료 시 이제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 이제는 그런 불편함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당장 전공의들의 오늘 파업에 이어 이제는 곧 이제는 개원이 위주로 구성된 이제는 의사협회 역시도 이제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전공의들도 이 파업에 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연쇄 파업이 이어질 경우 그때에는 심각한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또 발표를 하면서 파업 재고를 또 부탁을 했죠. 그리고 또 오후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차관이 직접 전공의 대표와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데 파업을 막지는 못했어요. 어제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박능우 장관이 결국에는 의대 증원은 강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당초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무엇보다 이제 정부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이제 의료계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이제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이제 굵직한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제 불만이 가장 큽니다. 정부가 이제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의료계에. 당장 이제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도 성명을 내서 현 정부의 정책을 막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전공의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의대 교수들도 파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계의 파업 역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는 아마 지지를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부 역시도 이제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무기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제는 파업 철회만 이제는 뭐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또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의료계가 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든 것을 단순히 직역 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일단 대화 협상이라는 기본 룰은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 파업이 계속 이어지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의정부고 졸업사진 어쩌다 인종차별하고 물음표입니다. 그 매년 그 이색 졸업 사진으로 그 전 국민들에게 웃음을 줬던 그 경기 의정부고에서 올해도 그 졸업 사진 일부를 그 공개를 했는데 그 이번에는 학생들이 흑인으로 분장한 사진이 그 인종차별 논란을 또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예. 최근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끈 이제는 관짝 소년단을 이제 패러디한 사진인데요. 관짝 소년단. 예, 아프리카 가나의 한 장례식에서 이제 관을 든 이제는 상역군들이 예. 운구 도중에 이제는 춤을 추는 영상이 펴지면서 이제는 화제가 됩니다.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아주 춤을 추는데요. 가나는 이제 장례식을 축제처럼 즐긴다고 합니다. 이는 죽은 이가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례식을 죽음을 축복하기 위한 의미로 이제는 장례를 치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이색적인 가나의 장례 문화 자체가 이제는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들에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팀명을 따와서 이제는 관짝소년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일종의 밈으로 소비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밈이라는 게 뭐 최근에 이제는 유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온라인상에서 모방하거나 혹은 재가공해서 전파하는 것으로 최근 이제 문화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우리 유명 가수 비의 이제는 그 깡을 밈으로 이제 소비한 게 이제는 비슷한 예인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관짝소년단의 이 모자부터 복장, 뭐 선글라스, 무표정한 얼굴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디테일을 살리려다 보니까 얼굴도 흑인처럼 이제는 분장을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대부분 이제는 재미있다, 뭐 재치가 넘친다, 뭐 밈이다, 똑같다, 이런 응원글이 많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블랙페이스라고 하면서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참. 그 북미 사회에서는 이제 백인이 흑인과 같은 유색 인종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어두운 색의 피부로 이렇게 분장하는 것을 블랙페이스라고 부르고, 예, 맞아요. 북미 사회에서는 예, 그리고 또 맞습니다. 이제 이를 인종차별의 일종으로 금기시하고는 있어요. 예, 이는 이제 그 유래를 보면은 19세기 중반까지 이제 흑인 노예제를 이제 미국에서 유지를 했는데요. 과거 백인 배우들이 이제 구두약으로 이제는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이제 붉고 두터운 이제 입술을 과장하면서 이제 흑인 노예를 희화한 이제 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도 되게 우스꽝스럽게 했는데 이런 역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제 블랙페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종차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인종차별 논란은 좀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10대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인종차별이나 흑인 비하의 목적이 뭐 있었을까? 저는 사실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최신 유행 콘텐츠를 그냥 흉내내서 이제는 소위 밈을 한 거 아니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우리 어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참, 이승규 변호사. 예. 그 놀이동산 같은 데에서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그 아프리카인 분장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회사에서 말씀하시면. 잘려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되면은 뉴스에 또 나오잖아요. 예. 참 아니 보니까. 너무 그 빡빡해지고 있어요. 예. 모든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뭐 숨만 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우리 학생들한테 어른들이 너무 엄격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적 전문 사회. 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예. 자, 마지막 이슈 가죠. 예, 마지막 이슈는 유딜 펀드 국민 재테크 상품 될까입니다. 그 최근 그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그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이 그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 정부가 연 3%대 그 수익률과 함께 원금 보장과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그 뉴딜 펀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예. 하죠.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K-유딜위원회가 이제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제 유딜 펀드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유딜 펀드는
보면은 이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이제 민간 조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제 민간 펀드인데요. 3년에서 10년 이제 만기의 장기 상품으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과 연계해서 운영될 예정인데요. 3% 정도의 안정적 이제는 수익률을 기본으로 해서요. 추가 수익률 이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방식이고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또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투자금 3억 원 이하에는 이제 5%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분리 과세하는 이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행 펀드 배당 소득이 약 14%, 지방세를 포함하면 15.4%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은 과세율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뉴딜 펀드가 결국에는 정부 주도의 그 관제 펀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라고 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은 논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뉴딜 펀드의 이율 보장 또는 세제 혜택 같은 건 결국에는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조삼모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 여기서도 비판이 있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이제는 네. 다 충당이 된다는 거죠. 아니 진짜 정부도 참 힘들겠어요. 뭘 예. 하든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예. 참 이게 참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죠. 오늘 재판 잘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